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은요,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부쩍 이제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등이 아파가지고, 두통까지 심해서 이제 등 경락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뭐, 계속 이렇게 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쇼핑몰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들 마찬가지고, 또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이렇게 머리에 두통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좀 식욕이 떨어지거나 조금 이제 짜증이 나거나, 그리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생리불순도 심하고 또 생리통이 심하고 이제 이런 증상을 계속 겪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요, 이렇게 뭐,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반응 또는 적응을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전적 의미로.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것도 있지만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우리가 뭐 데이트 전에 설레임이 있거나 또 여행 가기 전에 또 설레임도 있고요. 또 처음 가보는 것에 또 설레임과 또 두려움도 살짝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 받을 때 약간의 설레임? 그런 것도 약간의 좋은 스트레스라고 보고, 또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에 그 기대 반, 불안 반, 그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장 뭐 이직을 했거나 또 지금 3월이니까 새로 이제 바뀌는 이런 약간 그 설레임,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있는데, 긍정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요즘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일어난지 일단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오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제 스트레스는 원래 뭐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우리 뇌 안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율신경계 안에 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안에 있는 이 신경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 반응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 신경계에 이제 작용이 있고, 또 약간 소화불량이 또 생기고요. 또 이제 비뇨생식기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있는데, 뭐 저처럼 두통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면증이 또 있고요. 또 틱장애도 생길 수 있고, 약간 또 우울증이 또 생기시는 분이 있고요. 또 소화기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화불량이나 또 먹는 거 이제 저처럼 식욕 저하가 생기시는 분도 있고,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자다가 이제 위경련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쪽에는 혈압이 이제 치솟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맥박이 빨라질 수도 있고,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호흡기에 있어는 과호흡 증후군 해가지고 호흡이 되게 가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또 신경성 기침도 있고요. 천식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고, 또 근골격계.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랑 목이 아픈 증상, 이런 근육통도
이제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이게 아프고 등이 아프게 되면서 이 위쪽까지 이제 두통을 발생을 시키는데, 저도 가끔 이제 어깨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뒷골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피부 쪽으로는 가려움증이 있거나 또 땀을 많이 흘릴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쪽에는 이제 탈모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탈모 때문에 탈모 샴푸 시장이 또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성욕이 감퇴가 되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제 빈뇨가 발생할 수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할 수 있고, 또 내부 분기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 오히려 비만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으니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1점부터 100점까지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냐고 이제 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이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배우자 사별이거든요. 이게 100점이에요. 100점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등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남성분들이 많이 지금 노인들 보시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그 죽음이 잘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정생활 하면서 대부분 이제 배우자의 사망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하면 이혼도 두 번째로 높게 나와 있어요. 73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별거하는 것도 65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시는 것도 점수가 한 반 정도 높습니다. 53점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거나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한 50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또 결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왔는데 이게 47점 정도로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 45점,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이제 화해하고 이런 가정들 자체도 45점으로 이제 매겨져 있고, 또 임신하는 그 과정도 39점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거나 집을 구매를 할 때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았을 때 31점 정도로 이제 낮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사 이동이 있거나 발령이 날 때 그럴 때도 이제 30점 정도가 되고, 또 입학이나 졸업,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입학 졸업 이제 시즌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26점 정도 돼 있고, 또 친척들하고도 마찰이 있거나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동료들 간에 그런 마찰이 있을 때도 한 29점, 30점 정도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잠자는 패턴이 바뀌었을 때도 한 16점 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식사 습관이 또 바뀌어도 이제 15점 정도 돼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휴가를 이제 쉬러 가는 휴가를 갈 때도 장기간 휴가를 가잖아요. 그럴 때도 스트레스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13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설날, 또 한가위 같은 명절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은근히 있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크냐는 이제 그 상황별로 이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몸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자가 진단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이제 증상이 지금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2회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안 풀린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 종일 우울감, 분노,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살이 지금 쉽게 불어난다. 다섯 번째, 최근 성욕 감퇴를 느낀 적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항상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먹는 거 많이 땡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덟 번째, 두통, 어깨, 목, 이게 아프고 결린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오히려 설사가 생기시는 분들.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감기, 몸살 같은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것 중에 한 몇 가지만 있어도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요, 외부적인 오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활 습관이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이유는 이제 물리적인 상황, 사회적 환경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직장 관계에서나 대인 관계에서나 사업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나 어쨌든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적으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 말고 이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이제 스트레스는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커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차 종류 안에도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차 종류나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이렇게 자율신경계 안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신체적인 변화를 나타내서 스트레스를 더 증폭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이에요. 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감신경을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마시면서 술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열받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술 많이 홍수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술이 다 해당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신체적으로 쌓인다 하거든요. 또 이렇게 술로 인해서 또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술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요. 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지만 과도하게 폭음을 하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쌓이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고요. 흡연은 뭐 열받고 기분 나쁘고 뭐 하면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뭐 또 사회생활 하려면 흡연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흡연 자체가 신체적으로 더 이렇게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더 자극을 시켜가지고 또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요인이 돼서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생활 습관 중에 또 나머지로는 수면 부족이 있는데요. 밤늦게 뭐 야식을 드시거나 뭐 재밌는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게 되면서 늦게 주무시는 경우 오히려 이제 잠이 부족하게 되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뇌가 쉬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된다고 하니까 충분한 수면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내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좀 수다를 떨거나 또 얘기를 해서 또 운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슴속에 이제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그런 분노가 쌓이는 성격들이거나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하지 않아서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히려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학업이든 직장인이든 뭐 사업을 하시든 간에 좀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을 하시던지, 또 책을 읽던지, 뭐 게임을 하던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던지, 좀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햇빛 보는 것도 오히려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녁에 뭐 볼링을 치러 갈 수도 있고, 당구를 치러 갈 수도 있고, 또 적당히 이제 하는 게 좋은 건데, 또 한 가지 또 꽂히면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너무 극각으로 가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받는 스트레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스트레스, 약간의 이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율신경계 이거는 어떤 검사를 해도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신경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정밀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 대학 후배도 여러 가지 이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뭐 검사를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아마 스트레스로 진단을 받아서 그때 잠시 일을 쉬고 이제 휴식을 취해서 다시 건강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좀 불편해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시면 신경과 가서 이런 자율신경계 실족증 검사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또 일이 너무 힘드시면 당분간 쉬는 것도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면서 스트레스를 또 적당히 풀어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나름대로 잘 풀어보시고 또 힘차게 또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한 중국어를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마다, 제가 아는 한 중국어 한 구절씩,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 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를 중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大家今天 시ang 快乐. 谢谢. 감사합니다.